안녕하세요. 김윤희입니다. 오늘은 평생 들어왔던 상식의 경계를 조금만 옮겨보려 합니다. 값비싼 시술도 복잡한 기계도 아닙니다. 약국과 마트에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너무 평범해서 대수롭지 않게 지나치던 한 가지. 그러나 피부과학의 언어로 설명하면 남성의 민감한 부위 피부에서 짧은 시간 안에 뚜렷한 변화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있습니다. 핵심은 피부 장벽과 수분 보존, 그리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차단 보습 옥스클루신의 원리입니다. 정답은 의외로 가까이 있습니다. 바셀린, 정확히는 고도로 정제된 페트롤레이즘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먼저 피부에서 시간을 봅니다. 탄력이 줄고 잔주름이 늘고 건조해집니다. 특히 말하기 조심스러운 그 부위는 구조적으로 표피가 얇고 주름이 많습니다. 얇다는 뜻은 수분이 더 쉽게 증발한다는 뜻이고, 이를 경피수분 손실 TW라고 부릅니다. 수분이 빠져나가면 피부 장벽에 미세 균열이 늘고 표면은 거칠고 축 늘어진 인상을 줍니다. 많은 분들이 작아진 것 같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내부 구조의 급격한 변화보다도 겉피부의 수분 부족과 탄력 저하가 그 감각을 크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차단 보습이 의미를 갖습니다. 페트롤레이럼은 피부 표면에 미세하고 균일한 보호막을 형성해 수분의 증발을 물리적으로 억제합니다. 마치 얇은 투명 재킷을 입히듯이요. 수분이 머무는 시간, 즉 체류 시간이 늘어나면 각질층은 더 촘촘히 정돈되고 표면 마찰 기수가 낮아지며 눈으로 보이는 매끈함과 손끝의 부드러움이 따라옵니다. 저는 몇 달 전 64 김모 씨를 진료실에서 만났습니다. 배우자를 떠나보낸 지 5년. 다시 활력을 찾고 싶다며 조심스레 문을 두드리셨지요. 저는 그분의 피부 상태를 보고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나이에 비해 유난히 매끈하고 팽팽했던 그 부위의 표면, 비결을 묻자 김 씨는 담담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샤워 후 보습을 하고 아주 얇게 바셀린을 덧바릅니다. 저는 그날의 소견을 기록하며 기전을 떠올렸습니다. 얇은 피부, 높은 티월, 차단 보습, 이 세 가지가 정확히 맞물릴 때 우리는 생각보다 빠른 변화를 보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합니다. 특정 상표를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가 있다면 먼저 담당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비싼가가 아니라 얼마나 올바르게 적용하는가입니다. 순서는 왜 샤워 직후여야 하는지, 왜 얇아야 하는지, 어느 부위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지, 어떤 질감의 제품이 적합한지에는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과학은 습관을 설명하고 습관은 결과를 만듭니다. 오늘 저는 이 단순한 원리를 안전하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연결해 드리려 합니다. 고가의 크림을 더하는 대신 이미 가진 보습 루틴 위에 한 겹의 논리를 얻는 일. 한 달이면 피부는 충분히 신호를 보냅니다. 거울 앞에서, 그리고 아침의 감각에서. 의심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번은 과학의 순서대로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피부는 장기이고 장기는 우리가 대하는 방식에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김 씨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온 그는 배우자를 떠나보낸 지 5년. 다시 활력을 찾고 싶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본 문진을 마친 뒤 저는 평소처럼 위생 습관부터 확인했습니다. 샤워는 저녁에, 비누는 약산성, 말릴 때는 문지르지 않고 수건으로 톡톡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손의 온기로 표면 온도를 살짝 올린 뒤 상태를 살펴보자 연령대에서 흔히 보이는 거친 결감 대신 매끈하고 단정한 질감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잔주름의 고른 얕아 표면이 가볍게 튀어오르는 반발감이
분명했습니다. 비결을 묻자 그는 짧게 답했습니다. 샤워 직후 보습제를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아주 얇게 얹는다. 요도 입구는 비워두고 향이나 알코올이 강한 제품과는 섞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기조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얇고 주름이 많은 부위는 경피수분 손실 TWL이 높습니다. 이때 페툴라툼이 만드는 차단 보습막이 수분의 체류 시간을 늘리면 각질층이 촘촘히 정돈되고 표면 마찰 계수가 내려가 시각과 촉각에서 동시에 개선이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두껍게가 아니라 얇고 균일하게, 그리고 아무 때나가 아니라 샤워 직후라는 타이밍입니다. 저는 안전 범위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요도 입구는 피할 것, 상처가 있으면 적용하지 말 것, 과거 피부 질환이나 알레르기 병력이 있으면 먼저 상담할 것, 생활 맥락에 맞춰 지키기 쉬운 요령도 덧붙였습니다. 면 소재, 속옷으로 통기성을 확보하고 땀을 많이 흘린 날에는 취침 직전에 1회만 적용하며 끈적임이 느껴지면 양을 줄이고 손바닥 온기로 충분히 펼칠 것. 이렇게 바깥 관리가 질서 있게 작동하면 변화는 감각에서 먼저 오고 자신감이 그 뒤를 따라옵니다. 김 씨는 같은 방식을 4주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다음 내원 때 객관화할 수 있도록 동일 조명, 동일 시간대에서의 자가 관찰법을 안내했습니다. 생활의 언어로 내려온 과학은 그때부터 일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같은 원리가 책 속 이론에 머물지 않는지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환자에게 권하는 방법은 제 일상에서도 안전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제 기준이기에 저는 남편에게 한 달만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그는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샤워하고 로션이면 충분하지 않느냐는 표정이었지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바꾸지 않고 과학의 순서를 정확히 맞췄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톡톡 털어낸 뒤 3분 안에 보습제를 먼저 바릅니다.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처럼 수분을 끌어당기거나 장벽을 보강하는 성분이 들어간 무향 무알코올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 위에 바셀린은 쌀알 2-3개 정도의 양으로 시작해 손바닥에서 체온으로 살짝 녹여 점성을 낮춘 다음 막을 입히듯 얇고 균일하게 펼칩니다. 요도 입구는 비워두고 발적이나 상처가 있는 부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더운 날에는 취침 전 1회로 제한하고 통기성이 좋으면 속옷을 선택했습니다. 첫 이틀은 끈적임이 가장 큰 장벽이었습니다. 양을 줄이고 펼치는 시간을 늘리자 표면에 남는 잔여감이 빠르게 줄었습니다. 72시간이 지나자 표현이 달라졌습니다. 당김이 덜하고 아침에 표면이 가지런하며 잔주름에 골이 완만해졌다는 보고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감각을 숫자로 옮겨보기로 했습니다. 동일 조명, 동일 시간대, 동일 자세에서 건조감과 거칠음을 0부터 10까지 표시해 첫 주가 끝날 무렵 건조감은 6에서 2로, 거칠음은 7에서 3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주에는 루틴 자체가 더 짧아졌습니다. 샤워 후 보습 30초, 바셀린 20초, 합쳐서 1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셋째 주에는 마찰로 유도되던 미세 홍반이 사라졌고, 넷째 주에는 손끝에 닿는 반발감이 한층 또렷했습니다. 이 과정 내내 우리는 한 가지 원칙을 반복했습니다. 적은 양을 얇고 균일하게 매일. 바셀린은 윤활제가 아니며 성관계 중 사용하면 콘돔의 물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그 용도로 쓰지 않는다는 점도 스스로에게 상기했습니다. 안전을 표준화하기 위해 사전 패치 테스트를 생활 규칙에 넣었습니다. 먼저 팔 안쪽이나 아랫배의 깨끗한 피부에 손톱만 한면적으로 얇게 바르고 24-48시간 관찰합니다. 발적, 따가움, 가려움, 물집과 같은 반응이 없으면
대상 부위로 확대합니다. 민감 부위 적용 첫 주는 양을 절반으로 시작해 땀이 많은 날은 취침 전으로만 제한하는 보수적 프로토콜을 유지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 남편은 거울을 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크게 바꾼 것이 없는데 표면이 정돈되니 느낌이 다르다고. 저는 차트를 덮으며 처음의 가설을 조용히 확인했습니다. 얇은 표피, 높은 T, W의 차단 보습. 이 세 축이 생활에 디테일, 샤워 타이밍, 속옷의 소재, 활동량, 계절의 온습도, 그리고 자신의 피부가 보내는 신호와 맞물릴 때 변화는 오래 갑니다. 바깥의 작은 습관이 제자리를 찾았으니 이제는 그 습관을 더 안전하게 유지하고 안쪽의 관리와 자연스럽게 연결할 차례입니다. 이렇게 흐름을 놓치지 않고 이어가며 다음 단계의 설명도 한결 설득력을 얻습니다. 이제 왜 얇은 한 겹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지 원리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피부는 가장 바깥층인 각질층이 벽돌과 시멘트처럼 배열되어 수분을 붙잡아둡니다. 나이가 들면 이 구조가 헐거워지고 수분이 더 쉽게 빠져나가는데 이를 경피수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바셀린, 즉 고도로 정제된 페트롤레이툼은 실온에서 반고체 상태의 탄화수소 혼합물이라 피부 표면에 매우 얇은 막을 만들어줍니다. 이 막이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는 수분의 속도를 물리적으로 늦추고 안쪽에서 올라온 수분을 각질층에 오래 머물게 합니다.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 미세한 균열이 메워지고 표면 마찰이 낮아지며 손끝에는 부드러움이, 눈에는 매끈한 광택이 먼저 들어옵니다. 남성의 민감한 부위는 표피가 얇고 주름이 많아 이 변화가 특히 빠르고 또렷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얇고 균일한 한 겹이 중요합니다. 두껍게 올리면 숨이 막히는 답답함만 생기고 실제 효과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역사도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19세기 중반 석유 시추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상처에 바르던 왁스성 물질을 보고 한 화학자가 정제 과정을 연구해 1872년에 오늘의 바셀린이 탄생했습니다. 한동안은 정말 안전한가? 라는 질문이 따라붙었습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원료 단계의 불순물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기사로 다뤄지기도 했지요. 여기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원료 단계의 혼재와 소비자가 손에 쥐는 최종 제품의 정제 수준은 다릅니다. 의료 피부과 현장에서 쓰이는 바셀린은 현대 공정에서 반복 정제를 거쳐 다완 방향족 등 원치 않는 성분을 제거하고 외형으로 안전성을 확보한 형태로 제공됩니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용도와 위치입니다. 피부 겉에만 점막이나 요도, 안쪽에는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면 됩니다. 예전에는 안전성을 과시하려고 스스로 섭취했다는 일화도 전해지지만 오늘의 기준으로는 권하지 않습니다. 먹는 것이 아니라 피부 장벽을 보완하는 데 쓰는 외용제일 뿐이니까요. 이렇게 과학의 이유를 확인했으니 이제 이 원리를 생활 속 동작으로 옮기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실천은 순서에서 시작됩니다. 저녁에 미지근한 물로 샤워를 마치고 수건으로 문지르지 말고 물기를 톡톡 눌러 닦습니다. 3분 안에 보습제를 먼저 얹어 수분을 끌어당기고 장벽을 보강합니다. 향이나 알코올이 강하지 않은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가 포함된 기본 제품이면 충분합니다. 그 다음 손바닥 온기로 바셀린을 작게 쌀알 2-3개 정도 덜어 살짝 녹여 점성을 낮춥니다. 이제 막을 입히듯 아주 얇고 균일하게 펼칩니다. 요도 입구는 비워두고 상처나 염증이 의심되는 부위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면 소재, 속옷으로 통기성을 확보하면 잔여감이 더 줄고 한여름처럼 더운 날에는 취침 전 이래로만 제한해 보십시오. 처음 며칠은
끈적임이 거슬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양을 더 줄이고 손바닥에서 충분히 펴주면 표면에 남는 느낌이 빠르게 사라집니다. 씻어냈더라도 이미 각질층에는 충분한 수분이 잠겨 있으니 보습 효과는 남습니다. 다른 크림이나 로션과 섞고 싶다는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강한 향료나 알코올이 들어간 제품과 혼용하면 자극이 생겨 오히려 장벽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바셀린만으로 충분합니다. 민감한 부위는 얇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신호를 잘 들어야 합니다. 바른 뒤 매끈해지고 당김이 줄어들며 아침에 표면이 가지런해지는 느낌이 온다면 피부가 잘 맞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가려움, 따가움, 발적이 나타나면 양을 줄이거나 중단하고 필요하면 전문의와 상의하십시오. 생활 맥락에 따라 미세 조정도 가능합니다. 활동량이 많은 날은 샤워 직후 한 번으로 끝내고 땀을 많이 흘렸다면 취침 전에 얇게 한 번 더. 계절이 바뀌면 실내 습도에 맞춰 양을 소폭 조절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기억할 점은 용도입니다. 바셀린은 윤활제가 아닙니다. 성관계 중 사용하면 콘돔의 물성을 약화시킬 수 있으니 그 목적에는 쓰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얇고 균일하게 매일 샤워 직후 이 세 가지만 지키면 과학의 원리가 일상의 습관으로 연결되고 그 습관은 거울과 손끝에서 조용하지만 분명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외부의 한 겹이 제자리를 잡았으니 다음에는 그 변화를 더 오래가게 하는 내부 관리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겠습니다. 외부의 한 겹이 제자리를 찾으면 변화는 먼저 감각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표면이 가지런하고 부드럽다는 느낌, 잔주름의 골이 완만해져 손끝에 닿는 반발감이 살아난다는 확신이 서면 거울 앞에 인상도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작아진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불안은 실제 구조의 급격한 변화보다는 피부의 수분 부족과 탄력 저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분이 머무는 시간이 늘고 각질층이 촘촘해지면 겉모습은 자연히 정돈되고 평평하던 표면은 도톰한 볼륨감을 되찾습니다. 여기에 차단 보습막이 먼지와 오염, 마찰을 완충해주면 작은 자극에 울컥하던 예민함이 줄고 위생 관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는 미용의 언어만이 아니라 위생과 예방법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과도한 마찰로 생기던 미세 홍반이 잦아들고 땀이 많은 날에도 표면이 덜 거칠어지면 옷감과의 접촉에서 생기던 불편이 줄어듭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변화가 특별한 날이 아니라 매일의 루틴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샤워 직후 보습, 그 위에 아주 얇은 바셀린 한 겹, 요도 입구는 피하고 무향, 무알코올 제품과의 간단한 조합, 적은 양을 얇고 균일하게 매일 이 세 문장이 습관이 되는 순간 자신감은 조용히 복원됩니다. 그렇게 외부의 토대가 단단해질수록 사람들은 더 궁금해합니다. 정말 안전한가? 관계 중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 얼마나 오래 바르면 되는가? 이 질문들을 차례로 정리해 마음부터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은 안전성입니다. 민감한 부위에 바셀린을 써도 괜찮으냐는 물음에는 정답보다 절차가 먼저입니다. 현대 공정으로 고도로 정제된 페트롤레이트물, 깨끗한 피부겉에 얇게 바르고 점막이나 요도 한쪽은 피하는 원칙을 지키면 외용으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부는 개개인의 장기이므로 팔 한쪽 같은 곳에 손톱만 한 크기로 24, 48시간 사전 패치 테스트를 거친 뒤 확대하는 보수적 접근을 권합니다. 발적이나 가려움, 따가움이 나타나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크기에 관한 기대가 따라옵니다.
바셀린이 내부 구조를 바꾸어 크기를 키우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분 손실을 줄이고 각질층을 정돈해 표면이 팽팽해지면 시각적, 촉각적 인상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잔주름이 옅어지고 늘어진 표피가 정리되면 더 도톰하고 젊어 보이는 감각이 생기고 이는 자신감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관계 중 사용 여부도 자주 묻습니다. 바셀린은 윤활제가 아니며 특히 라텍스 콘돔의 물성을 약화시킬 수 있어 성관계 중 사용은 권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어디까지나 샤워 직후의 피부 관리 용도입니다. 관계를 앞두고는 해당 부위를 깨끗이 세정하고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며 윤활이 필요하다면 용도에 맞는 수용성 제품을 선택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얼마나 오래 바를지에 대해서는 얼굴 보습과 같은 태도가 정답입니다. 계절과 활동량에 따라 양을 소폭 조절하되 매일 샤워 직후 소량을 얇고 균일하게 바르는 방식이면 충분합니다. 더운 계절에는 취침 전 1회로 제한하고 땀이 많은 날에는 청결을 우선해 한 번 더 샤워 후 적용하는 쪽이 낫습니다. 다른 제품과의 병용은 가능한 단순하게 두십시오. 향이나 알코올이 강한 제품과 섞으면 자극 가능성이 커집니다. 글리세린, 히알루론산, 세라마이드 계열의 기본 보습제를 먼저 얹은 그 위에 바셀린을 한 겹. 덮는 레이어링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아주 드물게 과도한 도포와 불충분한 세정이 겹치면 모낭주의가 예민해질 수 있으니 양을 줄이고 세정을 철저히 하는 기본만 지키면 이런 불편은 대부분 피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원칙은 간단합니다. 깨끗한 피부, 얇은 한 겹, 겉에만 꾸준히 외부에 이 질서가 정착되면 변화는 거울과 손끝에서 확인되고 마음에서 지속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변화가 오래가도록 돕는 내부의 질서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 관리로 자연스럽게 연결될 차례입니다. 외부의 한 겹이 습관이 되었다면 이제는 안쪽 질서를 정리할 차례입니다. 피부는 장벽으로 반응하지만 활력은 결국 몸 전체의 대사와 호르몬 그리고 혈류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식탁이 먼저입니다. 예전 어른들이 말하던 병도 약도 입으로 들어간다는 말을 저는 자주 떠올립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고 혈관은 그 길입니다. 생선, 특히 연어와 고등어, 청어처럼 지방이 풍부한 어종은 오메가3가 많아 혈류를 맑게 돕습니다. 불과 조개, 새우의 많은 아연은 남성 호르몬 합성에 꼭 필요합니다. 채소와 과일은 색이 진할수록 좋습니다. 비타민 C는 순환을 돕고 비타민 E는 혈관벽을 지켜줍니다. 아몬드와 호두 같은 견과류는 작은 한 줌이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기름이 질척하게 많은 음식, 잦은 술, 흡연은 혈관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식단은 화려함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오늘 한 접시가 내일의 몸을 만듭니다. 바깥의 한 겹이 표면을 정리해 준다면 식탁의 선택은 그 변화를 오래 붙잡아 줍니다. 몸을 움직이는 일은 더 직접적입니다. 운동은 체형을 바꾸는 일이기 전에 호르몬의 리듬을 바로잡는 일입니다. 숨이 조금 찰 만큼 빠르게 하루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맨몸으로 할 수 있는 푸시업과 스쿼트, 가벼운 아령이나 밴드를 이용한 저강도 근력 운동을 더하면 근육은 서서히 두께를 되찾, 혈류는 한결 힘있게 돌기 시작합니다. 유산소와 근력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요가나 기공처럼 호흡을 길게 쓰는 운동은 긴장을 낮추고 순환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무리해서 많이가 아니라 안전하게 오래가 원칙입니다. 가지고 있는 질환이 있다면 먼저 주치의와 강도와 종목을 상의하십시오. 운동이 습관이 되면 거울보다 먼저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어깨가 펴지고 시선이 바뀝니다.
그 변화는 스스로를 대하는 말을 바꾸게 합니다. 수면은 종종 과소평가되지만 호르몬은 밤의 리듬을 기다립니다. 깊은 잠이 지속될 때 몸은 회복을 선택합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6~8시간의 충분한 수면, 일정한 취침 기상 시간, 잠들기 전 화면을 멀리하는 간단한 규칙을 권합니다. 방은 어둡고 조금은 서늘하게, 침대에서는 눕기만, 누웠을 때는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한 박자 머물렀다가 길게 내쉬는 호흡을 3~5분만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잠들면 몸이 따라옵니다.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을 올리고 코르티솔은 남성 호르몬의 리듬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저는 관계를 돌보는 일, 햇볕을 쬐는 산책, 짧은 명상처럼 몸과 마음을 함께 낮추는 습관을 처방처럼 적어드립니다. 결국 외부의 한 겹과 내부의 내축 식사, 운동, 수면, 스트레스이 한 몸처럼 움직일 때 변화는 단단해집니다. 여기까지가 원리라면 다음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원리는 사람 안에서 살아야 하니까요. 김 씨의 이야기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샤워 직후의 루틴을 매일 지켰고 식탁을 정리하고 아침마다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20분이 숨찼지만 한 달 뒤에는 40분을 가뿐히 걸었습니다. 밤에는 일찍 누워 새벽에는 맑은 눈으로 일어났습니다. 표면의 질감이 가지런해지고 거울 속 인상이 편안해지자 말하는 목소리도 변했습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그는 예전 동창을 만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크게 바꾼 것은 없는데 일상이 돌아왔다는 그의 말은 저에게 오래 남았습니다. 바깥의 정리는 자신감을 불러오고 자신감은 삶의 관계를 움직입니다. 의학의 언어로 쓰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람의 언어로 들으면 큰일입니다. 박 씨의 변화도 비슷했습니다. 65, 은퇴 후 고요한 하루가 길게 이어지던 분이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 글을 읽고 망설이다가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로 스스로를 설득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 약속한 순서대로 한 달을 보냈습니다. 샤워, 보습, 얇은 바셀린, 요도 입구는 비우기, 면속옷, 취침 전 1회, 끈적임은 양과 펼치는 시간으로 조절. 동시에 아침 산책을 시작했고 채소와 생선을 식탁에 자주 올렸습니다. 첫 주에는 감각이 달라졌고 넷째 주에는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지역 시니어 모임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비슷한 시간을 건너온 한 분과 산책을 함께하기 시작했고 둘의 발걸음은 어느새 일상의 리듬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본 이 관계를 맞이할 용기가 생겼다는 그의 말은 결국 건강이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나이가 숫자라는 말을 가볍게 쓰지 않습니다. 숫자는 시간의 기록이니까요. 다만 그 숫자가 방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제 환자 중에는 70을 지나도 아침마다 제철 음식을 먹고 일찍 잠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비법을 묻지 않습니다. 대신 일상을 묻습니다. 오늘도 할 수 있는가? 내일도 이어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예라고 답할 수 있는 습관이 결국 몸의 언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겉과 속에서 동시에 일어날 때 삶은 생각보다 빨리 가벼워집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충분히 시작할 준비가 되신 겁니다. 오늘 저녁 샤워 후 보습을 얹고 바셀린을 아주 얇게 한 겹만, 요도 입구는 비우고 자극이 느껴지면 즉시 중단. 내일 아침에는 20~30분만 걸어보십시오. 점심에는 채소와 생선을 한 접시 더, 밤에는 화면을 조금 일찍 끄고 호흡을 길게 가져가 보십시오. 작고 분명한 행동이 쌓이면 거울과 손끝이 먼저 말해줄 것입니다. 그 다음은 마음이 증명할 차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진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피부 질환, 알레르기, 기저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담당 의료진과 상의하십시오. 바셀린은 외용입니다. 점막이나 요도 안쪽에는 바르지 않습니다. 성관계 중 윤활제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라텍스 콘돔의 물성을 약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을 지키면 안전은 올라가고 안전이 확보되면 효과는 따라옵니다. 그리고 효과는 습관에서 나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당신의 경험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궁금한 점을 남겨주시면 가능한 한 성심껏 답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나이에 상관없이 서로의 일상을 지지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기록일 뿐, 방향은 선택입니다. 오늘의 한 겹과 오늘의 한 걸음이 내일의 표정과 관계를 바꿉니다. 저는 그 변화를 당신과 함께 지켜보고 싶습니다.